안녕하세요. 컬러리스트 배용진입니다. 저는 컬러리스트 시험이 처음 생긴 2002년부터 컬러리스트 시험을 준비해서 1회 합격을 하고,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하고 학원에서 컬러리스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. 학교는 어떤 학술적인 거, 원론적인 거는 잘 가르치고 학습해서 좋은데, 이 학교에서 해보니까 합격률이 좀 낮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중요하니까 어떤 그 기능적이고 요령적인 것만 학습을 하다 보니까 자격증들은 잘 따는데 나중에 어떤 실용적인 면에서 그리고 색채의 깊은 부분은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두 가지들을 잘 어떻게 좋은 점들만 따서 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그 컬러리스트에 관련된 책을 집필하고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컬러리스트 시험을 보면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,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먼저 이제 응시 자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이거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. 필기 시험을 응시할 때는 어떤 제한된 게 없어요. 접수는 다 할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간혹 보면은 꼭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. 그 필기 시험을 접수를 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. 그러면 합격한 다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필기 본 거 떨어지게 되죠. 그거 막 항의를 해봐요. 항의해도 소용이 없죠. 이런 규정들이 인력공단에 딱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 전에 꼭 자기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응해야 돼요. 먼저 이제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관련학과, 비관련학과,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. 예전에는 그 관련이 없는 학과들도 볼 수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관련학과만 볼 수 있어요. 그 관련학과 중에서도 4, 5년 대학 졸업 예정자 이렇게 써놨죠. 요즘에 보니까 건축과나 건축 디자인 쪽은 5년제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또 많았어요. 그러니까 건축과 다니는 학생들이 5년제 다니는 학생들이 조심해야 돼요. 5년제 다니는 학생들이 4학년 때 시험을 보는 거예요. 그래서 합격해가지고 내는데 졸업 예정자가 아니죠. 그래서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5년제에 있는 사람들 좀 조심하시고, 그다음에 비관련 학과도 시험은 볼 수 있는데 졸업한 후에 동일 직무 분야에서,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 분야이겠죠. 디자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해야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기타 볼게요. 동일 직무 분야에서,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 분야겠죠. 무슨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시각 디자인 기사라든지, 그래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실무 경력 1년을 쌓으면 기사 시험을 또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. 다음에 이제 산업기사 볼까요? 산업기사도 마찬가지로 졸업 예정자가 볼 수가 있는데 3년제인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죠? 2학년 때 접수하면은 안 돼요. 그래서 합격한 게 취소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응시 자격들을 한번 꼭 살펴보셔야 돼요.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잘 살펴보고도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꼭 공단에다 연락을 해보시면 돼요. 요즘에는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주세요. 그럼 이번에는 응시 일정을 볼게요. 그래서 제가 여기 2010년도 거 응시 일정을 적어놨는데요. 컬러리스트 시험이 한 3년 전만 해도 1년에 2번뿐이 안 봤어요. 1회 때, 3회 때 2번뿐이 안 봤어요. 그런데 지금은 1회, 2회, 3회, 1년에 3번씩 보게 돼 있어요.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죠.
그래서 디자인과를 전공한 학생이나 디자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취득을 해요. 요즘에는. 그럼 보시게 되면은, 필기 시험을 3월 7일 날 보고 합격자를 3월 19일 날 발표를 하고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응시 자격 서류 제출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. 이때 자격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 못하게 되면 취소가 된다는 얘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. 만약에 내가 이번에 필기는 봤는데 실기는 다음에 보고 싶다. 곧바로 안 보고 그 다음 회차 때 보고 싶다. 그래도 이 응시 자격 제출 서류는 꼭 내야 돼요. 안 그러면 그것도 또 취소가 돼버려요. 그거 조심하세요. 그래서 발표를 언제 5월 28일 날 하죠. 5월 28일 날 발표를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발표를 했는데 뭐 떨어졌어요. 떨어졌다 그러면은 곧바로 또 2회 때 곧바로 또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. 그게 얼마나 좋아요. 뭐 예를 들어서 8월 13일 날 2회 때 떨어졌다. 또 곧바로 실기 접수해갖고 3회 때 또 시험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많으니까 꼭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은 그 준비를 하셔갖고 컬러리스트 자격증은 하나씩 다 취득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은 어떤 과목들을 보느냐. 그래서 5과목을 보는데 과목당 20문항이 나와요. 그럼 5과목이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총 100문항이 출제되죠. 이 총 100문항 중에서 60점이 나오면 돼요. 60점. 그럼 100문항 중에서 반 조금 더 60개가 맞으면은 60점이 되겠죠.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. 과목당 40점 미만이면 불합격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다 총 합이 60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과목에 예를 들어서 20문제 중에서 7개 맞은 게 있다. 그럼 60점 넘어도 과락으로 탈락하게 돼요. 왜 그러냐면은 60점을 넘으면 통과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한 과목 정도는 포기할까봐 이런 제도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60점은 넘긴 넘는데 한 과목당 20문제에서 7개 밑으로 맞은 게 있으면 그것도 불합격 처리가 돼요. 그리고 기사하고 산업기사하고 필기가 시험 보는 게 똑같아요. 시험 보는 게 똑같은데 요것만 차이 있죠. 기사는 마케팅 부분이 포함되고 산업기사는 마케팅 부분이 없어요.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공부할 때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케팅 부분 아예 공부를 안 해요.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마케팅 부분이 시험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색채 디자인이라든지 색채 지각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시켜 가지고 2-3문제씩 출제가 되거든요. 그리고 산업기사 취득하신 분은 나중에 기사도 취득하셔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도 마케팅 부분 같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. 그리고 필기시험 볼 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색채 체계라든지 색채 관리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요. 근데 공부를 안 한다? 여기는 이제 빵점 맞는 거예요. 공부를 했다? 그럼 100점이 맞아요. 무슨 얘기냐? 예를 들어서 색채 체계에서 오스트발트의 색상화는 몇 색상화인가요? 그래서 뭐 10개, 20개, 24개, 40개. 그러면 외웠으면은 답 금방 찾죠? 그리고 문제 푸는데 1초도 안 걸리죠? 이렇듯이 여기는 공부하면은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투자한 만큼 점수들이 나오죠. 근데 여러분들이 색채 심리나 색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부를 투자를 많이 했어도 그때 좀 운때가 안 맞으면은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어떤 심리나 디자인 부분은 마케팅 부분은 그때 트렌드라든지 그때 디자인이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책에 없는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.
그래서 읽고 그냥 판단해서 맞추는 문제들도 꽤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도 점수를 좀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학습을 쭉 하고 나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색채 체계나 색채 관리 같은 부분은 중점적으로 해주면은 투자한 만큼 점수가 더 많이 나와주겠죠.